박선원 의원이 오늘 이제 그 경호처를 방문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름을 쭉 나열했어요. 그거 들으셨죠? 아니 박선원 의원 질의는 들었는데 그 방문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 의원이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국방방첩사령관이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경호처장 공간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물론 부인했습니다. 김영훈 처장은. 네.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뭐 의혹이니까 이거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예. 근데 이거 굉장히 이거 저 군심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 그거 다 실세들이잖아요. 그렇죠, 실세들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그게 이제 군단장급 직위자들인데. 그 세 명 다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군단장 직위 중에 최고 요직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군의 이런 풍조가 이게 뭐냐면은 전방을 지키느라고 새카맣게 얼굴이 탄 장군들은 진급이 안 되고 어디 대도시나 아니면 권력직에 있는 장군들이 진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군에 망초가 들었다는 건데. 3스타 중에서 군단장급은 저 3명이 아주 요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사적 인연을 가졌다는 건 뭐냐 하면은 신원식 장관을 이제 핫바지 장관으로 만들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통치했다는 거야 이게. 그 전부터 이게 예전부터 국방 언저리에 돌던 소문이라고 이게. 오죽하면 신원식 국방장관, 김용영 국방상관. 그렇게 불렀었어요? 육군본부의 유행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앞으로 포스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근데 저 사람들이 계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박 의원이 그 얘기도 했거든요. 계엄 관련된 논의하러 모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세 개의 직업, 그러니까 방첩사령부, 특전사, 그다음에 수방사. 만약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면 그와 연관된 부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5.18 서울의 범 기억하시면은 그 당시에 보안사. 그렇죠. 보안사 지금 방첩사 비슷한 거죠. 중앙정보부를 초토화시키고. 그렇죠. 완전히 그 저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 그다음에 특전사. 그때 정호용이가 특전사령관으로 있으면서 광주의 무자비한 진압을 저기 초래한 한국의 민주항쟁 역사상 최대 비극을 만든. 그런 어떤 그 상황들. 그건 이제 그 5월 17일을 기해 가지고 서울에 있던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하면서 바로 5.18이라는 비극이 있을 때 그 맨 앞에 섰던 특전사. 그다음에 수방사는 이게 과거에 윤필용이라고 73년도에 쿠데타 모의 사건으로 나중에 이제 비운의 장군이 됐죠. 박정희 정부에서. 그게 소위 말하는 윤필용 사건. 그때 당시엔 수도 경비사령관. 그렇죠. 수도 경비사령관. 그러다가 저기 12.12 사태 당시에는 장태환. 수경사령관. 그거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때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제 임명해서 하나회가 아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굴곡의 마디마디마다 이 세 부대는 정말로 그 저기 한국 정치의 판을 짰던 일종의 북한으로 얘기하면 호위사령부 같은 이런 정권 보위 부대 내지는 정변의 근원지였다. 그러니까 요즘도 계엄 그 업무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계엄 부대들입니다. 계엄 부대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 부대가 왜 개혁이 안 되냐 하면은 국군 통수상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건 장관도 못 건드리는 부대들이에요. 그 특전사가 이제 그 최근에 경기도 이천으로 이주하고 난 뒤로도 이 특전사가 그 서울에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서울로 투입되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태릉 골프장 쪽으로 투입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헬기를 타고 서울 일원에 투입하는 걸로 돼 있고 수도방위 사령부는 대통령실 경비와 계엄에 관했을 때는 주무부대가 되는 거고.
아니 뭐 방첩사야 뭐 보안사 옛날 그거 예, 뭐 말해봤자 참 말할 필요조차 없는 그 기관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세 개는 예.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 인사예요. 거기에 이제 실세들인데 뭐 김용현 경호처장이 사실은 공적으로도 관련돼 있고 공적으로 관련돼서 관계기관으로 소집도 할 수 있는 부대다. 예. 경호처에서 매우 특수한 부대죠. 그러니까 만났다 했을 때 그게 어떤 만남이었나는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뭘 준비했냐, 무슨 업무를 받냐, 그러니까요. 국가 혹시 비상사태를 한 거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매뉴얼에 있다고. 개헌 매뉴얼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라든지 이게 좀 확산됐을 경우에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부대들을 통해서 그걸 좀 저지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의원 질의를 매우 유심히 봐야 되는 김민석 거예요. 의원. 분명히 본인은 재벌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죠. 경비계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굉장히 김민석 수석 최고가 확신을 갖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배경이 뭔가 궁금했는데 만일에 그 근거가 공개된다면 오늘일 것이다. 오늘일 것이다. 오후에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김영훈 후보자는 뭐 지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김민석 의원의 질의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연관 있다 이런 지금 이제 이 얘기네요. 계엄해지 시도시 조치사항 하면서 쭉 설명이 나오네요. 이게 바로 그 내용 아닌가 하는 건데 이건 그래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아까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계엄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의 음모론을이라고 제기를 하면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에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국회가 안 되는데 정부가 뭔 맘대로 하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질문이 참 기만적이라는 게 뭐냐면 국회를 먼저 무력화하죠. 그렇죠.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그래서 무력화한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다가 탱크 장갑차 보낸다고 그때 지난 정부의 그 기무사 계엄 문건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문서는 국회에 대한 조치 사항이에요. 계엄이 되면 국회에 대한 조치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시도시 조치사항. 그러니까 자 국회가 여소야대 전국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면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현재. 그런데 그러니까 당정 협의를 통해 설득 및 계엄 해제권 직권 상정을 원천 차단해 버리는 거죠. 당정 협의 제안 시는 해제 요구한 직권 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밑에 보면 뭐 계엄 사령부가 나서서 엄중 경고문을 발표하고 정치 활동 의원에 대해서 사법 처리한다. 처리하고 체포하고. 그러니까 참여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정족수를. 이 계엄을 통한 쿠데타의 1번이 국회예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문건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와 똑같은 내용이 기무사 계엄 문건에 나옵니다.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저거를 인용한다는 것은 지금 밑에 밑에 출처가 있네요. 대비계획 세부 자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제보를 받은 거잖아요, 김민석 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상 현행법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를 미달케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야당 의원을 100명 이상 그렇죠. 사법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투표에 참여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표결에. 그렇습니다. 지금 192석이 야당인데 한 100명 정도 사법 처리하면은 여당 의원이 이제 근소하게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회나 시위를 금지해 버리면 예를 들면 피켓 들고 시위하거나 나가서 뭐 탄핵 주장하거나 이러면 바로 그냥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참. 그러니까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 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독재죠. 국가기관이 내놓은 문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저걸 강조를 했고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의원 수가 야당이 많으니까 절대 못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뼈아픈 거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기무사 저 문건이 발견됐는데 이 진상 규명 사법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논란이 또 나오는 또 거예요. 나오죠. 그때는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마저도 기무사가 이거 너무 월권을 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밀렸거든요, 여론에서.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제때 사법 처리를 안 하고 기무사 개혁을 소홀히 해버리니까 그때 그 저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지금 당시에 이 책임자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지금 풀려난 상태거든요. 미국 어디로 갔다가 들어왔잖아요. 그걸 윤석열 정부가 풀어줬다고. 풀어줬죠. 맞아요. 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헌정유린의 어떤 그 빈틈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윤 대통령의 사고방식에서는 지지율 낮고 국회 의석수 적어도 나는 거부권이 있다. 예산권이 있다. 그 다음에 개헌권이 있다. 개헌권이 있다.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이 통치의 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형 독재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법부 무력화로 독재를 하죠.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요. 헌법재판소가 없고 그걸 무력화했죠. 그러니까 독주가 가능해졌고 또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국가심사위원회를 둬가지고 법적 절차 없이 시민을 구금하고 검열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도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권한이 뭐가 있는 걸 따져보니 예산권, 수사권, 거부권, 그다음에 계엄 선포권이 있는 건데 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헌법 절차예요. 국방장관의 건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장관 누가 가냐? 김용현.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는 대목인데 지금 김민석 의원이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 왔다는 거는 그리고 저 문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제 본인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 권한을 그런 식으로 강화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건 국회밖에 없으니 그거야 의결 정족수 미달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된다 이거죠. 거죠.